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AI 광풍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장 한 구석에서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남몰래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최근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년에는 전압 변압기를 구하지 못해 AI 성장이 멈출 것이다.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도 에너지 돌파구 없이는 AI의 미래도 없다라고 고백했죠.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그 내막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창에 단어를 하나 입력할 때 쓰는 전력이 있죠? 그런데 챗GPT와 대화 한 번을 나누면 그 전력의 최소 10배에서 20배를 씁니다. 구글 검색 한 번이 전구 하나를 몇 초 켜는 수준이라면 AI와의 대화는 집안의 가전제품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현재의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 하나가 1년 내내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요? AI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계산하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칩 H백 하나가 잡아먹는 전력은 웬만한 가정집 서너 채가 하루 종일 쓰는 양과 같습니다. 그런 칩이 수십만 개씩 모인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에너지 블랙홀입니다. 이제 빅테크들에게 가장 귀한 건 칩이 아니라 전기를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콘센트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발전소 옆에 땅을 사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기를 나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력망 지도를 본 적 있으신가요? 충격적이게도 미국 전력 인프라의 70% 이상이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전기를 변환해주는 변압기의 절반 이상은 40년이 넘은 박물관 유물 수준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1970년대에 설계된 좁고 낡은 시골길에 갑자기 최첨단 테슬라와 슈퍼카 수백만 대가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격입니다. 길은 막히다 못해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겠죠. 전력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주변 마을은 정전 위기에 처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라 불리는 버지니아주의 데이터 센터 얼레이에서는 최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력 과부하 때문에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가 전격 중단된 것이죠.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기를 끌어올 전선이 부족해서입니다. 이제 변압기 하나를 주문하면 받기까지 2년이 넘게 걸립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구리 가격이 왜 닥터 코퍼라고 불리며 치솟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전력망을 새로 까는 데는 어마어마한 양의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인류가 AI라는 뇌를 갖기 위해 전력망이라는 혈관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소름 돋는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엔비디아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률에 환호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들 때 버핏은 조용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통해 미국 최대의 전력망 사업자가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버핏은 대체 불가능한 독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AI 서비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챗GPT가 왕이지만 내일은 구글의 제미나이가, 모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왕좌를 차지할 수 있죠. 기업 간의 경쟁은 피 터지는 레드오션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가 되든 그 AI를 돌리기 위한 전기는 반드시 버핏이 깔아놓은 전력망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속도로의 주인은 어떤 차가 지나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행료만 받을 뿐이죠. 버핏은 지금 AI 파티장 입구에서 통행료 징수원 자리를 선점한 겁니다. 특히 그가 투자한 옥시덴탈은 천연가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변덕스러운 에너지로는 24시간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천연가스와 전력망을 준 버핏이 AI 시대의 진짜 산소를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참 좋은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전기도 멈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1초라도 멈추면 수조 원의 손실을 봅니다.
24시간 내내 거대한 폭포수처럼 전기를 뿜어내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빅테크들이 찾은 정답은 결국 원자력이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린 결단은 전 세계를 경악게 했습니다. 바로 1979년 사고로 멈췄던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한 것이죠. 오직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구글과 아마존 역시 소형 모듈 원자로라 불리는 미래형 원전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6년이 되면 전력 부족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력 자급자족을 못하는 빅테크는 도태될 것입니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십시오. 국가 전체 전력의 20% 이상을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 이미 신규어가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자체적인 원자력 배낭을 맬 수 있는 기업만이 AI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긴 여정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단순한 주가 흐름이 아닙니다. 인류가 새로운 문명인 AI로 진화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물리적 진통입니다. 과거 골드러시 때 오히려 곡괭이나 청바지를 판매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인 것을 목격했잖아요. 우리도 과거의 사례에서 느끼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화려한 소프트웨어 수익률에 취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밑바닥에서 흐르는 전기의 흐름을 보고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구리와 변압기 기업을 주목하세요. 전력망을 새로 까는데 이들은 필수적입니다. 둘째, 원자력과 SMR 관련 대장주를 포트폴리오의 산소통으로 삼으세요. AI 시대의 에너지는 곧 권력입니다. 셋째, 워런 버핏처럼 생각하세요. 기술은 변해도 그 기술을 지탱하는 인프라는 영원합니다. 축제에 불이 꺼지고 일산화탄소 가스가 가득 차는 위기의 순간, 준비된 자만이 맑은 산소를 마시며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든든한 전력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드린 이 대장정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튼튼한 방주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AI 시대에 어떤 인프라가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